안녕하십니까. 저는 잠시 제 자기소개를 하자면, 저는 울산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이제 작년에 졸업하고 현재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정원태입니다. 아까 발표하신 분이 제 선배님인지 이제 방금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처음에 이제 제 자기소개를 하고, 저는 먼저 대학을 다닐 때 1, 2학년 때만 해도 제가 그냥 대학 생활만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학년이 되었을 때 너무 1, 2학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냥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이제 3학년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직업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 고민을 하는 도중에 저는 제 전공을 너무 좋아해서 전공을 살리고 싶었고, 여러 경험 도중에서 공공에 위한 활동을 통한 뿌듯함과 보람참 있잖아요. 이런 두 가지를 해서 공공기관에 입사를 목표를 정했습니다. 건축과 관련된 공공기관은 정말 많잖아요. 하지만 그 많은 것을 다 준비할 수 없어서 저는 딱 제가 가고 싶은 몇 가지만 정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대학생활 중 이제 본격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준비할 줄 몰라 여러분처럼 당황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필기시험에는 뭐 외국어와 한국사는 반드시 들어가니까 3학년 때부터 이렇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컴퓨터 활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엑셀을 정말 잘하고 싶은 욕심에 저 스스로 공부를 했고요. 또 전공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기술 자격증을 통해서 오히려 기초적인 단어나 이런 거에 더 좋은 도움이 됐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많은 것을 타겟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하려는 공공기관에 대한 관심으로 인재상이나 회사의 목표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었고요. 또한 뉴스 같은 경우에도 뭐 네이버 실시간 뉴스 뜨면 바로 보고 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났지 하는 그런 궁금함을 대학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또 국가기술 자격증 이런 거 공부할 때도 대학생활이랑 병행을 하다 보니까 졸업과제를 하면서 이제 주경야독으로 공부를, 직무를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작년에 안전보건공단 채용형 인턴이 공고가 떴어요. 서류 전형을 이제 처음 보는데 직무 수행 계획서인 거예요.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또한 저희 공단에서는 스펙 초월로 이제 뭐 학점이나 학교에 관한 사항을 하나도 작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는데 과연 왜 아무것도 안 쓰지 하고 처음에 당황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직무 수행 계획서 작성을 또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할 때 많이들 어려워하셨을 거예요. 저도 작성을 하는데 너무 어려웠는데 과연 저는 내가 회사에 도움이 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것을 중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준비를 하고 이제 서류 전형을 합격한 뒤에 필기시험을 준비했는데, 이제 서류 전형에서 작성 안 하면 토익이나 뭐 한국사 이런 것은 다 필기시험에서 다 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인적성 같은 것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올해는 NCS 전형이라서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저도 아까 말씀하신 선배님처럼 이제 면접 심사를 할 때 면접 스터디를 했어요. 또 스터디가 정말 어떤 자세로 면접을 임해야 될지 이런 걸 서로 봐주니까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미리 저는 안전공단이 제가 입사하고 싶은 곳 중 하나였기 때문에 안전기사를 미리 준비를 통해놨고요. 이렇게 면접 심사장에 갔는데 저는 거의 인성 면접 위주로 준비를 했어요. 근데 막상 가니까 전공 면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그래서 막상 들어갈 때까지 진짜 하나도 대답을 못하고 나오겠다라는 불안함을 좀 자신감 없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면접을 볼 때 제가 학교 생활 때 공부한 거랑 자격증을 공부했을 때 내가 본 내용을 그대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오면서 자신있게 대답하고 나오면서 학교 생활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이때 처음으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면접 심사까지 합격을 하고 인턴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공단 또 인턴이 채용형 인턴이잖아요. 70%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험을 치는데 동기와 함께 독서실 다니면서 법 시험 치고
기술 지원 등 업무를 하면서 내가 어떤 성과 보고서를 했는지 작성을 하고 인턴 생활을 집중했습니다. 최종 면접을 끼고 이렇게 제가 그 안전보건공단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제가 3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면서 어떤 과정이든지 간에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입사 준비를 하면서 모든 과정이 다 도움이 되었고 또 제가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취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제 자신감을 가지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보건공단 인사팀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동훈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공단은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보통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다 알아봤는데 네. 거의 재해 관련돼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산업재해를 예방을 하고 또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준비를 하니까 직접 제가 현장을 나가서 네. 경험을 해보지 않는 이상은 제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안전보건공단 재해 관련 현장 경험이 없다고 걱정을 했는데요. 그래도 함께 일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의 이제 저희 신규 직원으로 입사하는 그 건설 분야 직원들이 현장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그 학교에서 그 관련된 전공을 공부하시잖아요. 그 전공에 좀 충실하시면 좀 입사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제 토목학 학과시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토목학과에서 우리 공단이든 뭐 동서발전이든 석유공사든 지원하실 수 있을 때 내가 학교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제가 볼 때는 딱 생각나는 게 토목기사가 있으면 저 사람 그래도 4년 동안 학교 공부 좀 열심히 하셨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로 좀 기본적인 좀 준비를 해주시면 어디를 지원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 토목 몇 명 이렇게 뽑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건설 분야로 해서 건축, 토목, 도시환경 이런 건설적인 부분들은 누구나 또 지원 가능하시거든요. 그걸 참고하셔서 올해는 채용이 지금 벌써 원서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하나만 더. 네. 저 새 회사 중에 NCS 관련돼서 질문인데요. 제가 문제집을 샀는데 네. 문제집이 되게 얇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물만 풀어서 될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기출 문제나 그런 자료들이 더 있을 건지. 아마 대표로 말씀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안전보건공단. 네. 아까 어느 분이 저한테 문제집을 보여주셨는데 혹시 그분이신가요? 아니 아까 밖에 상담 부스에서 어느 분이 오셔서 문제집을 보여주셨는데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근데 저희 그 문제집들이 한 3-4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중에 들고 있는 게 저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뭐 감수나 어떤 뭐 행위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대로 나온다고는 절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아마도 이제 그런 이제 출판사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아마 예측을 해서 문제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는 절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업경영공학부 1학번 박금원입니다. 안전보건공단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채용 요강 설명할 때 안전보건공단은 설명을 안 해주셔서 제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번 연도 공고가 떴잖아요. 그게 마감이 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번 연도에 크게 달라진 점이나 세부적으로 달라진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면접 부분도 그렇고요. 네, 작년과 좀 비교를 해주실까요? 올해부터 저희도 이제 모든 전형 절차에 NCS를 도입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혹시 저희 공단을 지원해 보셨으면
작년에 저희는 이제 13년부터 스펙 초월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도 직무수행 계획서가 있었고, 올해도 직무수행 계획서가 있는데, 한번 그 문항을 비교해 보시면, 그 차이점을 확연히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NCS 기반의 직무수행 계획서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지금 자기소개서 쓰실 때 뭐 이렇게 본인이 했던 뭐 동아리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이런 항목 자체가 없고요. 이제 저희 공단의 직무에 맞는 상황을 주어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 해결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이런 형태의 문제가 아마 5문제가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도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요, 이제 지원자들께서 이제 저희 공단에 지원을 하신 분들이 저희 공단에 들어와서 해당 직무에 바로바로 적응하시고 바로바로 일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을 뽑자라는 그런 취지에 맞춰서 이분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나 우리 공단에 대한 조직에 대한 이해도나 평소 가지고 있던 전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자라고 하고 저희도 좀 고민을 좀 많이 한 끝에 그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문항도 틀리고 저희 채용 분야별로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좀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일단 서류 이제 입사 지원부터 그렇게 차이가 나고요. 필기 시험은 이제 저희도 이제 NCS 중에서 이제 직업 기초 능력을 이제 평가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저희 공고가 나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저희 뭐 이제 일반적인 적성 검사 아시잖아요. 뭐 언어력, 논리력, 수리력 뭐 이런 일반적인 적성 검사인데, 저희도 인력공단처럼 뭐 NCS라고 해서 저희 모든 공단의 직무를 상세하게 넣어갖고 뭐 그거를 이제 평가하자라고까지는 올해 안 했고, 이제 그런 NCS 10가지 직업 기초 능력 중에서 한 6가지만 평가를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크게 이렇게 바꾸지는 말자. 그래서 아마 이제 실제 올해 이제 지원을 하셔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는 분 이제 계실 텐데요. 저희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필기 시험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보시고 올해 보셨으면 뭐 NCS 특별히 엄청 바뀌지는 않았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일단은 영어하고 한국사가 이제 20문항씩 해서 직업 기초 능력 60%, 일반 영어 한국사가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NCS라고 해서 무조건 인문학적 소양이나 뭐 이런 역사관이나 공공윤리나 이런 부분도 사실 공공기관에서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국사 같은 부분도 좀 이제 충실히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은 뭐 따로 설명드릴 거 없이 저희 뭐 1, 2차 면접으로 되는데요. 1차는 일단 이제 NCS 중에 좀 심화된 자기의 전공 지식을 묻는 그런 이제 직무 면접을 하고요. 2차는 이제 인성 면접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